이번 시간에는 말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나 승마 등 레저 스포츠가 산업화되면서 말의 수송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말의 매매, 판매, 스포츠 경기에 참여, 목장으로의 휴양, 외승 등을 위해서 차량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수송 과정에서 초식동물들의 본능적인 특성상 예민하고 까다로움으로 인해 말이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의 말이든 이용 형태에 따라 이동 시간과 거리가 짧기도 하고 수시간 내지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거리 이동이나 낯선 환경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말 관계자분들은 수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수송 전 체크해야 하는 부분과 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건강 상태 점검입니다. 차량에 말을 태울 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말은 수송 종료 후 도착지에 내릴 때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산통이나 골절 등의 응급 상황 시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말은 수송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말 수송이 계획되면 출발 3, 4일 전부터 체온을 체크하고 38.3에서 38.9도씨보다 높은 경우에는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수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송 2주 전부터는 호흡기 질환에 걸린 말과도 격리시켜서 관리해야 하며 장거리 수송을 하기 전에 말의 탈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송 전 몇 주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하였는지 체크를 하거나 수의사 진단을 통해 탈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예를 들면 총 적혈구량, 총 단백질, 크레아티닌 농도, 뇨비중 등의 지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송 중에는 대부분의 말들이 물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출발 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 체중 계량기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면 수송 당일 체중을 체크한 후 도착지에서 재체크를 하여 변화된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송 차량 내 적응 훈련입니다. 수송 차량 내 상황을 적응하는 정도는 마필 개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말들은 심박수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ACTH 농도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거나 흥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수송 경험이 많은 말들은 처음 수송되는 말에 비해 훨씬 안정되고 익숙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장거리 수송을 계획하고 있는 말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는 수송 차량 내에 태우는 훈련과 차량 내에서 갇혀 있는 연습을 미리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실제로 수송에 이용될 차량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숙련된 사람이 차량 내에 말을 탑승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가 말을 차량에 탑승시킬 때 말이 놀라서 요동했을 때 말을 놓치면 제2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을 비행기로 수송하는 경우는 인력이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항공수송협회가 결성이 되어 협회에서 숙련된 마필 관리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탑승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한 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말에게도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진정제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송 직전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주마의 경우는 도핑 검사에 대비하여 진정제나 진통제 등의 약물 사용은 출주 예정일 10일 이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므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말 옷과 다리 붕대는 꼭 장착해야 합니다. 수송 중에 말이 다치지 않도록 다리를 붕대에 감아주고
편자를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말 옷은 동절기 수송 중에 말이 추위를 느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입혀줍니다. 말의 수송 중에는 수송 소요 시간과 거리, 사료와 물의 급여, 말 머리의 위치, 차량 내 깔집 사용, 실외 날씨 변화와 수송 차량 내 환경, 수송 중 말 상태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수송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탈수, 에너지 소비로 인한 피로, 식욕 저하 등이 생리적 변화나 수송과 관련된 질병인 폐렴이나 수송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육상으로 수송하는 경우 하루 수송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에서 말을 내리게 하여 최소한 8시간 동안은 안락한 마방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수송 시 4시간마다 정차하여 말의 상태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송 중에는 4시간 간격으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말에게 익숙한 물을 출발지에서 용기에 담아서 공급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송 중에 사료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초망을 말 머리 쪽에 달아주고 자유롭게 먹도록 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송 중 차량 내 건초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말의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초에 물을 미리 적셔 놓으면 좋습니다. 수송 중 차량 내에서 곡물 사료 공급은 중단하고 수송 도중 8시간 이상 장시간 휴식을 하는 경우에는 평소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공급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수송 도중 산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흥분이 심하거나 난폭한 성격의 말에게 차량 내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고삐를 짧게 고정하는 경우, 단거리 수송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거리 수송에는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자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의 방향이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차량 내 깔집은 말에 호흡기 영향을 미치는 먼지 입자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서 가능하면 먼지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톱밥, 대패밥, 흙먼지가 많이 묻은 볏짚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종이나 골판지 등이 바람직합니다. 수송 도중에 마분과 분뇨로 오염된 깔집을 제거해주면 먼지와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외 날씨 변화와 수송 차량 내 환경은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말을 수송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날씨에도 수송을 해야 한다면 창문과 환풍구를 계속 열어놓고 차량 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말 옷을 입히지 않고 덥지 않은 날씨임에도 땀을 흘리는 말은 옷을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수송 도중 추운 것보다 지나치게 더운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송 도중 말 상태는 자주 점검해 주는 것이 좋으며 체온 상승, 침울한 행동, 식욕 부진,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은 물론 산통, 탈수 또는 외상 등이 왜 발생했는지를 점검하여 말 상태에 이상이 생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송 도중 식욕 부진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 말은 그렇지 않은 말에 비해 수송 후 회복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수송열 등 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은 수송 직후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말의 수송 종료 후에는 도착 직후 말 상태 점검, 도착 후 말 상태 지속 관찰, 수송 후 말 회복 시간, 다른 곳으로 수송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중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도착한 경우에는
말의 행동이 쾌활하고 체온도 정상입니다. 도착 한두 시간 내에 물을 스스로 마시고 사료도 먹으려 하는 의욕을 보이는 말도 건강한 말입니다. 장거리 수송을 마친 말은 끌기 운동을 해주거나 작은 패독이나 초지에 방목시켜줍니다. 건초는 자유급식을 해주고 곡물 사료도 도착 후 2일이 경과된 후부터 서서히 급여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도착 후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질병에 걸린 말에게는 곡물 사료 공급을 금지하거나 소량만 투여해야 합니다. 도착 후 4일에서 5일간은 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체온 상승, 콧물, 기침, 침울 및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에 따라 도착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2일이나 3일 이내에 나타나지 않다가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체중계가 있다면 체중 변화도 점검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말에서 체중은 수송 전 체중으로 회복되는데 2일에서 3일 이상 걸립니다. 도착일에 체중을 잰 후 도착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가능하면 동일한 시간에 체중을 재서 수송 전 체중과 비교해 봅니다. 수송 중 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수송 전보다 체중이 감소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소된 체중이 수송 전에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는 것이 수송 후 마체 상태 회복의 지표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송 후 말의 회복 시간은 정상적인 말을 수송한 경우의 수송 시간이 6시간 이하일 때는 30분 정도 끌기 운동을 시키고 신선한 물을 공급한 후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은 패독이나 초지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수송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 휴식이 필요하고 12시간 이상 수송한 경우에는 2일에서 3일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송 후 말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수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적되기 쉬우므로 1일에서 5일 정도는 편안한 휴식 후 출발하는 것이 말의 건강 상태에 좋습니다. 자, 그럼 말의 수송을 위해 차량에 태우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말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갑작스럽게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송 차량 탑승 거부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처럼 탑승을 거부한다고 강제로 말을 태우려 하면 안 됩니다. 말이 흥분을 하고 거부를 할 때는 차량 주위를 돌면서 말을 침착시키고 말에게 차량을 보여줍니다. 말을 강제로 태우기 위해서 뒤에서 빗자루나 채찍 등을 휘두른다면 말이 겁을 내며 더욱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먹이나 말이 좋아하는 간식 등으로 유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된다면 후퇴해서 태우도록 시도해 보거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될 시에는 수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의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게 말을 수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수송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주 태역말을 승용마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